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공의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의료 인력으로서 전공의가 너무나 많은 비율의 일을 해왔던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는 10%밖에 안 되는 전공의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40% 이상이래요. 그러니까 전공의 분들이 파업을 하니까, 파업이 아니죠? 그만두셨죠, 다. 더 이상 전공을 할 수 없다. 한마디로 너무 이제 의료 인력의 비중이 높았던 거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. 그것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전공의의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그랬을 거로 보여지고요. 왜냐면 이제 전문의는 훨씬 더 이제 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고용해서 미국처럼 대부분의 이제 일은 전문의들이 하고, 전공의는 말 그대로 정말 교육받는 의사로서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공부만 하는 의사로 여겨지는 거죠. 그래서 환자 수도 되게 적게 보고, 왜냐면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입장이라는 거를 존중하기 때문에 적은 일을 해요.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요. 왜냐면 배우는 입장보다는 약간 부려먹음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본인들도 그렇고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이 몇 년만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보통 그래서 1, 2년 차에 일이 몰려 있어요. 3, 4년 차는 상대적으로 일이 적고 2년만 참으면 된다. 약간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었죠. 저도 그런 시스템을 통과해 왔지만 지금 전공의 분들의 뭐 그만두는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넘겼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구나.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했을 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. 저도 이제 뭐 미국의 시스템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은 계속 그냥 흘러 똑같이 변하지 않고 약간 고인물처럼 계속해서 유지됐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전공의 분들이 뭐 돌아오실지 안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떻든 이 대학병원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되었던 상황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전문의의 비율이 올라가야 되고, 그래서 이 전공의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의료의 시스템이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큰 병원들에서 그 전문의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, 사실은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을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요. 왜냐면 2차 병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개원을 하게 되는데, 사실 개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스페셜리스트를 살리는 게 좀 더 줄어들게 되죠. 어떤 분야의 특수한 과만 환자를 보면 병원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질병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뭐 다 보고, 물론 이제 심각한 거는 의원에서 컨트롤 안 되는 건지 큰 병원을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겠지만, 이 전문의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. 특히 수술하는 과, 수술과 전문의들은 정말 일할 데가 없어서 개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. 이 나라에 너무나 아까운 전문의들이 많아요.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정말 특수외과인데, 뭐 무슨 과라고 제가 말은 안 할게요. 너무 거기 좁은 바닥이기 때문에. 특수외과인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, 혼자서 너무나 한 365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특수과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뭐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시스템이 다시 한번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.